저희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단간의 양념게장.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제가 먹어봐도 맛과 퀄리티가 좋으니까 많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맨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됐다고 강남시가 폭등한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문재인 정부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할 때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면 집값 오른다 하더니 이제는 뭐 해제하면은 집값이 오른대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오른다고 이야기를 한다. 심지어는요, 최근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이다. 그러면서 지금 또 한 번 부추기는 상황이 왔죠. 그러니까 지금 정고점을 넘어섰고 역대 최고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나오고 있고 진짜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서 슈퍼사이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망해가지고 자꾸 심리를 부추기는데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을 선행하는 지표들이 있다. 그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니까 뭐 하나라도 건수 잡아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 이후에 더 나타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혹은 현재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언론의 호도 속에 감춰진 부동산 시장의 진짜 현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은 1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3억 8,289만 원이다. 이게 역대 최고인데 뭘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 호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 시세도 보통 호가에서 나오죠. 최근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호가와 시세를 막 올리는 거죠. 호가 올라가면 시세 여기 이 정도 가격이다 라고 부동산 같은 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제가 저런 것들을 5글자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아가리 효과라는 표현을 쓰죠. 왜 아가리 효과라는 표현을 쓰겠냐? 실제 서울시에서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 거래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 그래서 평균 가격은 해제 전후 1억 230만 원이었는데 해제되고 나서 9,752만 원이고 평당 약 5%가량 하락을 했다. 즉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대로죠. 호가만 올릴 뿐이지 그 가격에 거래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호가 올라가는 걸로 계속 기사를 때려가지고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걸리면 그게 실거래가가 돼서 가격 올랐다 이런 기사로 또 도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PG수첩에서 16억 17억 하는 거 다 매물 내리고 21억 위로 올린 다음에 거래 한 건만 뜨면은 바로 기사화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였다. 계속 시세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기사도 이런 식으로 떴었죠.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올라간다고 이 정도 부추겼으면 보통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동향 조사가 실거래 가격이 아닌 상황으로 잘못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호가 상승, 거래 증가, 추가 호가 상승, 추격 매수 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한국부동산원이 앞장서서 집값을 올리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 거다. 원래 KB가 호가 기준으로 많이 가고 부동산원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많이 갔었는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KB보다 더 선동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부동산원 되기 전에 감정원이었죠. 감정원에서 뭘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부동산 감독원으로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금융감독원이 뭐예요? 금융시장이 깨끗하게 돌아가고 있나? 제대로 감독하는 게 금융감독원이죠. 부동산 감독원이 뭐예요? 부동산 시장이 장난질을 많이 치니까 감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반대에 붙여서 부동산 원으로 그냥 끝난 거죠. 그러더니 오히려 감독을 해야 될 것이 오히려 더 조장해가지고 부양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진짜 강남 아파트는 호가만 올라가는 거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걸 사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진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매물은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이 기회다 하고 팔려는 사람들만 넘쳐나니까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31만 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3월 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는 거의 9만 5천 건에 달했고요. 경기도도 18만 건 넘어갔고 인천도 4만 2천 건대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31만 7,822건에 달했고 매물만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얼죽신이라고 그랬는데 신축 안 사죠. 매물도 늘어나고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축과 신축 모두 체력이 고갈된 상태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 부족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공급 부족이 아니라
대출 유동성을 불어넣어가지고 지금 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사도록 만든다. 그럼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는요, 사고 싶은 마음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돼야지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요 늘려가지고 공급 부족이다 이딴 말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었던 DSR을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도입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수요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없는 수요 만들어내려고 지난 2년 동안 했던 짓이 뭐다? 정책대출 풀어주기. 그러니까 DSR을 적용한 나라인데 DSR이 막상 제대로 적용된 거는 2022년에 잠깐이었고 23년, 24년 대출을 보면요. DSR 적용 받는 대출보다 DSR 적용 안 받는 대출이 2배 가까이 많아요. 그게 정상적인 시장이고 그런 것들만 보고서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인 거지. 시험 볼 때 책에 있는 문제랑 똑같이 냈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나올지 다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잘 나왔어. 그러니까 저반은 공부를 잘하는구나 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원래 풀 수 없는 애들에게 풀 수 있도록 알려준 거나 원래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대출을 퍼준 거나. 근데 막상 그런 식으로 내신을 따더라도 수능 같은 시험 가면은 실력이 나오죠. 제대로만 적용되면은 나온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거래 안 되죠? 전세 지금 대출 막히고 있죠? 대출 규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도 이제 한 4분의 1 정도는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한 5,000개 가까이가 늘어나고, 사실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 해야 되는 상황에서 GDP 통계만 바꿔가지고 가계부채 잡혔다라고 하면서 가계부채 계속 늘렸죠. 그러니까 내수시장 죽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야 잡으려고 하죠. 잡으려고 하니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침체된 부동산이에요. 이번에 거래량 4천 건 돌파한다. 강남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지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천 건을 돌파를 해요? 아니요. 강남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부추겨가지고 지금 떨어지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해가지고 서울 다른 지역들에서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사도록 만들어서 거래량 늘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2월에 가계부채가 5조나 증가했던 거. 말씀드렸지만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호가만 올리고, 그러니까 마음 급해진 뉴비들이 정책대출 마지막 그거 받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쪽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강남 평균 가격은 떨어지지. 그래서 부채가 4년 만에 최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호도로 인해서 가계부채 증가가 늘어나면 안 된다. 이런 금융당국의 판단이 생기면서 대출을 쪼이는 거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금리 인하했죠. 근데 정책대출에는 가당금리를 붙이고 있어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대출이라는데 금리 인하 시기에 금리를 올린다. 그 다음에 전세대출, 1억 미만의 가계대출, 이런 것들도 다 소득을 산정하고 있죠. 최근에는 소득이 산정되지 않던 중도금, 이주비 대출까지도 소득을 따져서 하도록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계대출 중에 29%만 DSR 규제를 받고 있고, 정책대출, 중도금, 이주비 대출, 1억 미만 대출, 전세대출, 이런 것들이 다 DSR을 우회하고 있는데, DSR을 적용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DSR을 우회하는 대출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소득에 따라 대출을 내주는 거고, 특히 수도권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보증 비율을 90%로 낮췄는데도 더 낮추는 방안까지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에 DSR 3단계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중도금 이주비 대출이 잘 안 되면은 건설사한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건설사 상황이 있다 볼 거지만 건설사도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를 한다는 소리예요. 심지어는 대출을 내주는 것도 1%대로 묶는다. 자, 5대 은행 같은 경우 2에서 3% 수준으로 자체적으로 나왔고, 가계부채 총량 증가하는 거 3.8%로 맞추겠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1%대로 제한한다. 즉, 부채는 어디서만 늘려주겠다? 지방은행 쪽에서만 늘려주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시킨다. 위험가중치를 상향시킨다는 건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것에 따라서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더 안 내주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대출이 쪼여져요. 거기에 심지어 2월에 대출이 많이 나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올해 이미 시작부터 대출 총량 관리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2월에 많이 나왔다는 소리는요,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대출이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작년에도 대출 많이 나왔다고 4분기 때 대출 규제 들어갔죠. 근데 작년 2월보다 올해 2월에 이미 더 나왔어요. 아예 상반기 끝나고 대출 규제 들어가든가, 아니면 다음 달부터 대출을 진짜 많이 안 내주든가. 대출이 안 나오는데 집을 어떻게 사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부채 잔뜩 내줘서 부동산 거품을 만들면요, 그걸 유지하는 것만도 힘들기 때문에 대출만 정상화 되더라도 결국엔 무너진다. 그 대출 정상화를 2년 동안
막고 있었기 때문에 대득게 바운스가 2년이나 갔던 거고, 보통은 나라 경제 망해가지고 2년 동안 그 짓거리 안 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악성 미분양 늘어나죠? 미분양 늘어나죠? 미분양도 신고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미분양은 10만 건이 넘어간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건설사들 계속 무너지고 있죠. 건설사들 망한다고 그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니까 중도금 2주기 대출까지 쪼이고 있는 거다. 그럼 건설사들 앞으로 더 안 좋아져야죠. 근데 건설사들 지금 상황 어때요? 이미 많은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 100위권 안팎에서 건설사들이 계속 법정관리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심지어 최근에 대우, 조선, 해양건설까지 법정관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매번 4월 위기설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23년 4월에 원래 터지는 거였는데 단기채 막 발행해가지고 24년 4월까지 늘렸고 이때도 막 발행해가지고 25년 4월까지 늘렸어요. 근데 단기채라는 것도 채권이죠. 채권 계속 늘릴 수 있겠냐. 지금 나라가 부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실적은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오너를 교체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손실을 미리 다 떠안아서 다음에는 바꾸고 나서 엄청 성장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하게 진행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다 작살이 나고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되니까 최근에 무슨 일까지 벌어져요? 롯데건설은 지금 4억 내놨답니다.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순위권에는 잘 들지 못하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계속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태영이 한번 물고 튼 뒤에 막 바꿔주니까 한동안 잠잠했지만 신동아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5개나 100위권 근처에 건설사들이 터지고 있다. 이게 더 위로 올라오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고. 건설사들이 안 팔려서 죽어가는데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개소리냐. 생산자들이 소비자가 없어서 못 판다는데 소비자들이 많아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차가운 핫초코 같은 소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예전처럼 막 체감 안 와닿는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첫 번째는 언론들이 계속 부추겨주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죽겠는데 언론들은 계속 올라간대요. 막상 진짜 위험한 지표들은 기사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체감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것들이 터져야 되는데 터지는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 금융공공기관에서 대의 변제를 해줬습니다. 자, 2022년까지 5조대였는데 갑자기 13조, 16조로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4년은요, 모든 기관이 집계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지는 것을 정부가 재정 적자 나고 세금 써가면서 메꿔주고 있었다. 공공기관 적자 내가면서 메꾸고 있었다.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훨씬 더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게 나와가지고 더 강력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상회강만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갈 때만 하더라도 한 2조 3천억 정도면 됐는데 억지로 부양시키니까 버티지 못하고 계속 터져나오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도 상매각이 2배, 3배 늘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매가 14만 건 가까이까지 작년에 늘어났죠. 이미 경매가 늘어났다는 소리는요, 무리해서 집단 영끌적들이 터졌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기사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경매 13만 건 늘어난 게 많아요? 아니면은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로 강남 집값 올라간다 이런 기사가 많아요? 언론은 사기를 당하지 말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사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경각심을 줘야 하는 기사들은 적고 지금이라도 무리해가지고 당장이라도 집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기사들이 많아요. 실제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지옥이고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 대신 지옥 자리를 메꿔줄 다른 사람을 찾는 방법.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하는데도 매물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나 대신 빠져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손 내밀고 외치고 있는데 아 저기가 천국인가요? 하고 손 잡아서 대신 그 자리를 메꿔주는 순간 나 역시도 저기 14만 건에 이미 경매에 넘어간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걸 지금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너 때문에 못 샀으니까 망한다. 지금 저 경매요 다 20년, 21년에 샀던 사람들, 영끌에서 샀던 사람들한테 나온 거예요. 지들이 지옥에 있는데 제가 그거를 대신 들어갈 사람들을 막아주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에 아주 지옥같이 들리지. 자, 결론.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되면서 강남 위주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알아봤더니 올라간 건 아가리 효과일 뿐이었고 실제 거래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살아난다 하고 있는데 매물 계속 늘어나고 악성 미분양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들 계속 못 팔고 있는 거고요. 사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여력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 거다. 아무리 심리를 자극하더라도 여력이 안 받쳐준다. 자, 세 번째.
2월에 저런 것들을 토대로 실제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팔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걸 토대로 대출이 늘어나죠. 2월에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대출이 엄청 막힐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해서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에는요,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과한 대출이 문제인데, 여러 가지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소리는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요, 보통 지금 자신과 비슷한 수준이요, 내 집을 사주려면요, 나보다 더 과한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거래가 되겠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어 죽어도 신축해가지고, 심지어 우리나라 후분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비싼 선분양으로 집 사도록 막 유도를 했죠? 근데 막상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라는 그 수요들은 다 얼어 죽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그 여파로 건설사들이 진짜 얼어 죽고 있다. 자, 주변에 상권 가보면요, 경기 좋을 때도 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있었죠. 왜 그 자영업자들이 망해요? 그 생산자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없으니까. 즉, 생산자들이 무너진다는 소리는요, 그 수요자들이 없다는 소리예요. 수요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부양이 될 수가 있냐. 그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이자 뇌피셜일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